오늘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동학대라는 단어는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제가 어린이였을 때, 청소년이었을 때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저희 부모님이 저하고 제 동생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잘 이렇게 훈육해 주시고 잘 길러주셨지만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80년대, 90년대는 말 그대로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주 매섭게 혼내셨어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끝내신 게 아니라 욕도 하시고 주먹, 손, 이런 발 다 사용해서 때리시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제 친구가 선생님이 하이킥을 때려가지고 얼굴에 구두발이 맞고 이런 것도 바로 앞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90년대 군 생활을 했는데 암암리에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얼차려는 물론이고 폭력이 결코 어색하지 않은 폭력이 일종의 생활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수직적인 문화에서 수평적인 문화로 바뀌면서, 그리고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바뀌면서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권익 보호에 더 치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느끼고 있고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렇다 그러면은 예전에 아동학대 신고도 있었겠죠. 제가 그건 몰랐지만, 근데 저희 때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경찰에 신고가 돼서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전혀 몰랐어요. 알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인터넷 이런 것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초등학생들도 고소를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있더라고요. 놀라울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체벌을 당하거나 선생님한테 체벌을 당하거나 심지어 부모님한테 맞아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부모님한테 맞아도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이제 아이가 아동학대를 주장하면 아동학대로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상담도 많이 듣고 그리고 그런 사건 처리도 많이 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이제 신고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법률이 적용되냐면 아동학대 처벌법 그리고 아동복지법이 적용이 돼요. 특히 아동복지법에는 학대 유형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크게 보면 신체적 학대 행위, 정서적 학대 행위에서 일반형법에서는 폭행 이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은 아동학대 처벌법 또는 아동복지법에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일반 폭행에 비해서 현저하게 강하게 처벌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을 신고했어요. 아버지를 만약 신고했다고 해봅시다. 보통 아버지를 신고 많이 하니까. 아버지들이 그런 거예요. 예전 생각하면서 내가 선생님한테도 맞고 어머니한테도 맞고 자랐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훈육 방식을.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은.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에 입건이 되게 되는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보호사건이라는 것은 가정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단죄를 한다기보다도 가정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이라든가 사회봉사명령이라든가 수강명령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시켜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많은 자식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도 보통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만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상해 정도가 심하고 그리고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의 어떤 양과 질이 이거는 국가가 개입할 정도로 강하다 싶으면은 이제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정식적인 아동학대 사건, 형사 범죄로 그렇게 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리하면서 느끼는 게 또 문제되는 것이 아버지가 교사나 공무원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교사 또는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일반 사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자영업자라든가 하면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지만 교사라든가 공무원이었을 때는 수사 개시가 통보가 되게 되어 있어요. 기관 장에게. 그러니까 아동학대로 입건이 됐다라는 사실이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끝날 때쯤에 다시 수사 결과 통보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망신살이 뻗치게 되는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공무원 옷 벗고 교사 옷을 벗어야 되는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즉 훈육 방식에 있어서
폭력적인 수단을 쓰게 되면 그런 망신살이 뻗치게 된다라는 점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그런 해결 방법이 있는 걸 몰랐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런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어른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도 뭐 처벌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훈육 방식을 잘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변통찰이었습니다.